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예.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어허.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아니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김종욱 장관 지금 신조 부총장 얘기대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이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기소한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신조 부총장은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게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자충수나 야당의 빌미가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하나의 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측면이 있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예. 명품백 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수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의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을 압박하는 측면들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재판부가 재판을 했는데 소위 예를 들면 지금 거기 안에 기소가 안 돼 있는 대통령 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대통령 부인의 계좌 같은 경우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라고 이미 재판 판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스스로가 자기들이 진술서 받은 내용에 보면 BP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5인방 중에 한 명으로 대통령 부인을 언급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을 활용해서 저는 친한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소위 검찰과 대통령 시를 좀 압박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압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 확보라면 저는 이건 오히려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한종훈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민심에 익어야 된다. 안 그렇고 인센티브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신조 부총장이 꺼낸 지금 저 얘기 저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당의 도움을 주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조 전 의원의 발언이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거든요. 신조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이 뭐냐면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예, 전략. 그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얼마나 이게 핵심 중에 핵심 당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나와서 지금 명부인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에 대한 청원도 발의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검찰의 어떤 증거나 법리에 따르지 않고 그냥 이게 당의 부담이 되니까 집권당의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을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소를 하라는 걸로 해서 이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그럼 기소를 하면 그럼 해법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친한계 일부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공개 사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개로 사과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는 걸로 결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이시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 포토라인에 대통령 부인이 서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거나 법리는 부족한데 무조건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되고 모욕 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지호 전 지금 이 부총장이 굉장히 유튜브에도 나와서 얼마 전에도 보면 저분이 지금 국민의힘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인지 구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싸대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대남 녹취록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감찰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신조 부총장을 불러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 부총장이 마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런 데 나와서 밝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원내 당협위원장 모였을 때 보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친한계 측근 인사를 통해서 빙빙 돌리지 말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된다. 자꾸 저는 신조 전 이 부총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감찰이든 아니면 진상이든 나름대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젠가요, 최근인가요? 입장을 살짝 밝힌 게 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있습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섰다. 이 얘기도 참 많이 얘기가 됐죠. 이게 지난 6일 친한계 인사들과의 만찬회동 때 이렇게 했다고 믿고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7일 원내 당협위원장과 비공개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부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재보궐선거 관련된 일정인데요. 여기서 질문받고 뭔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거 이 발언이요. 자제 이걸 꺼내놓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자칫 또 대통령과 갈등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니죠. 이거는 갈등을 키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보궐선거 중이에요. 우리 당은 현재 보궐선거 중이고 예. 저도 총선에서 선거를 뛰었지만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후보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과를 아무리 해봐야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계속 새로운 형태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과 한 번 했다고 그다음 또 사과해라 또 사과해라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게 되면 예. 이러한 것들이 두 개가 시너지가 나서 더더욱 이 국민적인 반응이 커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또 보궐선거 기간이기도 하니까 예. 공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2부속 설치나 이런 것들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한동훈 대표님도 그 보궐선거 유세를 가보니까 더더욱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한테서도 예. 또 원내 당협위원장들에게도 그리고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보궐선거 승리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전 장관. 지금 이런 얘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간 거리감이 있는 관계, 이른바 윤한 갈등에 표현되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토록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일단 민주당 억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모든 분란의 원인을 용산과 국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되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당 대표가 이런 발언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네, 한동훈 대표의 말씀하신 발언. 뭔가 중요한 정책 결단을 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매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이 뭐라 그러냐면 뭘 하겠다는 거야? 정확히 얘기를 해. 카드를 내밀었다가 그 사실이 무마가 되면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발을 뒤로 빼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저 같으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결별할 결심이 섰나? 오늘 저 발언.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부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거 그만둘 결심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별할 결심 그만두고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싸움을 한다는 건 대통령과 결별한다는 얘기고요. 결별하게 되면 당권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리 싸울 수 있습니까? 말싸움만 합니까? 전 적어도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예를 들면 강력한 발언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할 만큼의 정책 결단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계속 당대표는 말 꺼내놓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말을 뒤로 뺀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그 방식은 앞으로 더 오래 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 그래서 저희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의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결행도 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용산도 제가 볼 때는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른바 특검법에 따른 특검 계속 추진했죠. 그러나 이게 법안 통과가 전 불발되면서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새로운 방법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른바 상설특검입니다. 이건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상설특검에 관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어제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요건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야당, 이제 민주당 주도예요. 상설특검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거부권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어제 제출했어요, 국회에. 근데 이 수사 대상을 이렇게 3가지 있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국회 증감법 위반 사건. 이거는 뭐 증인인데 출석 안 했다 뭐 이런 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어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어제 이와 관련된 모습 그리고 여당 내 반응도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법 김건희 여사관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했는데 이게 뭐 번번이 인전 불발됐는데 이것만 알고서 갑자기 상설특검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정리 좀 해볼까요? 상설특검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한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설특검이 있고요. 개별특검은 이제 특검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달라요. 여기 보면은 뭐 후보자 추천위에서 2명을 올리고 여기는 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명. 그러니까 이거 추천이라는 게 구성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지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전 특검법에 따른 개별특검은 거부권 행사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간도 상설특검은 좀 짧아요. 90일이고 파견검사도 소규모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안에 대해서 빨리 수사하고 끝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민주당이 딱 들고 나오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께 이거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왜 지금 상설특검 이거를 지금 요구했습니까? 국민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일반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은 행정부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정부가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률 제출권이 정부에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헌법의 취지를 대통령께서 자꾸 민주당이 보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과거 대통령이 국정농단 팀장을 하신 다음에 특검 이후의 해설서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은 대통령에게 선택권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무시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저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국회 규칙도 바꾼다고 발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특검 추천할 때 사실은 여야 둘둘 이렇게 추천위원을 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당은 배제하고 다 야당에서 선택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바꾼다 그래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반박하죠. 화면에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진 관련해서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 검찰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거는 원래 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때 이 후보 추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 첫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에서 각 2명씩 그래서 총 7명. 7명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이렇게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정한 규정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정한 규칙을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그냥 전부 그 국회에 나오는 4명을 야당이 다 4명을 추천하게 돼.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4대 3 최소한 4대 3이 된다 이거네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개별특검도 결국 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 의도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 임명해서 하겠다? 아니 정권을 대통령 선거에서 나중에 이기시어서 정권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굳이 정권을 가지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특검 수사는 그것도 민주당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뽑는 특검의 수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를 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3명과 여야 각 2명씩 얼마나 균형적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야당 4명, 외부 3명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행태다.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수 의원님 그냥 짧게 드릴게요. 계속 위원 말씀하시는데요. 2016년 박근혜 특검, 드루킹 특검 그것도 위헌입니까? 그 위헌적인 특검에서 누가 수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위헌이 아니고 지금 위헌이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국회 규칙을 바꾸는 것도 그냥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대통령 가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추천하게 되면 재척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것도 대결이군요, 그냥. 대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어요. 그 일정 중에 뭔가를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됐던, 여러 얘기가 됐던 말이 있었죠. 끌어내려야. 근데 오늘은요, 그와 거의 유사한 맥락의 얘기를 또 합니다. 들어보시죠.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개인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할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나는 안 했어요, 분명히.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놓고 잘못한 말씀이면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님 다운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모두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김철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그만두게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쨌든 본인은 이거 모두 일반 국민들께서 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암시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지금 뭐 탄핵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의원은 국회 내에서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관한 마당인데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비겁한 거죠. 분명하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는 탄핵을 사실상 공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부분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탄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적으로 더욱더 좀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종욱 장관. 뭐 탄핵이란 얘기는 하지만 끌어내려와 그만두기야. 이거 탄핵 암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한동훈 대표는 구질구질하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 저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권자 입장에서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권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거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권자들은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일부 의원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내에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소위 그 권력 내부의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주권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주권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싸우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주권자의 요구를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왜 당신들 계속 탄핵 얘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주권자는 뭘 합니까? 야당은 뭘 하겠습니까? 입틀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패널분들 치열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뭐 지금 발언 하나하나마다 뭐 지금 거의 공감대가 없어요, 지금. 각각 저를 중심으로 반으로 딱 나눠줘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